안녕하세요. 이정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5년 6월 2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대출을 접수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 구매자들은 강력한 대출 심사를 받게 되죠. 이 규제의 핵심은 투자 투기 목적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 경공매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전입과 이주택자 대출 금지,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 금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으시거나 분양권 재개발 쪽에만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과 주식 투자만 해보셨던 분들은 매매사업자를 모르시거나 매매사업자를 꼭 만들어야 하냐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답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유는 절세와 대출입니다. 이번 6월 27일 규제로 인해서 더욱 매매사업자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명의로 1년 이내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 차익은 77%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만들고 매매사업자로서 처분을 했을 경우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1,5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익 시 개인 명의로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실 수령액은 230만 원 정도고요.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 실수령액은 9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해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정산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이 낮은 가족의 명의로 매매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매매사업자를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개인인 경우 DSR이 적용이 되면 집 한 채만 있으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의 단점으로는 반공제를 당한다는 건데요. 서울 5,500, 경기도 인천 4,800만 원 정도인데 이 최우선 변제금을 은행보다 무조건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당시에 반공제를 차감하고 대출을 해주는 개념인데 신탁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반공제 차감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 규제에서 매매사업자의 신탁대출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여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매매 목적이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정당합니다. 규제 전까지는 그동안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편법처럼 이용되던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대출은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대출은 여전히 가능하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핸드폰을 사고 파는 사람처럼 음식을 사고 파는 사람처럼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고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번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경공매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자 대출은 가용자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부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꼭 대출 상담사와 낙찰 받기 전에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이 주택 이상일 경우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8.4% 이상으로 중과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수익률을 10%를 보는데 취득세가 8.4%라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차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수도권에만 투자를 하신다면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까지만 괜찮고 2주택부터는
지방을 찾아보시는 편이 낫고 반드시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팔릴 수 있는 물건만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실 리스크와 단기 차익 실현 어려움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외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고 이번 대출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부동산 법인 명의로 낙찰받으면 대출 규제 회피가 가능하고요. 이번 규제로 인해서 법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상당수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유지 및 세금 부담 늘어날 수 있겠죠. 수익 모델이 명확한 분들만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를 회피하는 방법도 제가 블로그에 남겨놨으니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법인 또한 지방 2억 이하의 물건은 취득세 중과가 예외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대출 규제와도 무관한 지분 경매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낙찰받고 공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분할 매각하는 전략인데 다만 협의가 실패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 소송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내가 셀프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겨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대단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수익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NPL 투자 전략도 많이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경매 물건이 아니라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할인된 원금이랑 연체이자 차익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초보자들은 굳이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경매 학원에서 공동투자나 브로커 사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5억 이상을 갖춘 대부법인과 배당 분석 능력이 있어야지 NPL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만 믿고 절대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채권 매입하려고 사무실에 나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들은 이제 헛되진 않지만 기회비용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차라리 경매 낙찰할 물건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토지, 비주택, 부동산들인데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가 같은 경우 임대 수요가 불확실하고 공실 리스크가 큽니다. 요새 온라인 산업이 너무 발달을 해서 오프라인은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인을 붙일 자신이 있을 때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리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상가에 어떤 업종이 입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잘 맞추지 못하면 대출조차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와도 미리 얘기를 해 보시길 권하고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주의하시고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시는 전략으로 오피스텔은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대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액 대출, 특히 5천만 원 이하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MCI, MCG라는 그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해요. 이건 낙찰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은행이 비용은 부담하지만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이나 모든 대출 상담사가 이 소액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요.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담당자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기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취급이 가능한 대출 상담사와 은행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것이고 못 찾으면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대출도 1억 이하 규모는 잘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은행도 사업을 하는 곳이죠. 이득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결론은 내 자금과 대출 가능액에 맞춰서 입찰 대상 물건을 선별하셔야겠죠.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테리어나 수리비용이나 명도비용이나 등등등을 지급하지 못해서 힘드실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잔금 자체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내 자금과 대출 가능 금액에 맞춰서 물건을 잘 선별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투자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길이 막혀 보여도 법을 이해하고 구조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2025년 6월 27일 규제는 수도권의 고가주택 수요 억제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10억 이하 주택 6억에서 9억 구간은 여전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지방의 수익형 물건, 수도권 비주택 상품 등 대안도 충분합니다. 지방에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하지만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수익을 주고 서두르는 사람에게 손실을 안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조를 설계할 시기입니다. 시장을 길게 보시고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